안녕하세요. 프렌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제품 진짜 대박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잘만 활용하시면 정말 대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좀 약간 평가절하에 되어 있는 제품. 의외로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제품이 최고이지 않은가. 물론 이제 입문용 가격대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사용만 잘 하시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시고 매칭만 잘 하시고 세팅만 잘 하시면은 다들 저희 채널에서 추천했던 입문용 제품들은 다들 좋은 제품들이에요. 지금 생각하기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다들 좋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더 의외로 더 추천할 만한 제품이 있다라면은 그런 제품이 어떤 제품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북실프 스피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집집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미니 컴포넌트를 무조건 결혼하면 미니 컴포넌트나 전축 사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사실 전축은 좀 큰 제품이라면은 하다못해 몇십만 원짜리 미니 컴포넌트라도 혼수로 장만을 하는 게 대다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니 컴포넌트라기보다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피커를 영국제 어떤 스피커 브랜드의 북실프 스피커로 구매를 하겠어. 그 북실프 스피커가 예쁘고 음질도 그 브랜드의 음질 성향이 나하고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앰프나 CD 플레이어는 뭘로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많이 구매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더 적어요, 사실. 아시죠? 덴마크가 오디오를 제작을 많이 합니다. 덴마크의 유명 브랜드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다인오디오 같은 경우가 덴마크 회사죠. 덴마크에도 유명 오디오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덴마크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그래도 음악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이파이 브랜드의 북실프 스피커를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10배가량은 더 쓴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북실프 스피커 사는 게 일반적이래요. 거기서는 미니 컴포넌트를 구매하는 문화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북실프 스피커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시작은 북실프 스피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실프 스피커로 좋은 음질 만드는 방법,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톨보이 스피커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은 무조건 이 제품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살만해요. 이 제품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오늘은 요즘 저희들이 좀 제가 달라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어떻게 매칭을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질이 나온다. 가격을 불문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런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Heart beats fast.
네, 방금 들어보신 제품은 트라이앵글의 신제품입니다. 사실상 비슷한 제품이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 BR03이라고 북실프 스피커가 기존에 있었는데 BR03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로 저음이 좀 더 호방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BR04라고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에 지금 매칭된 앰프는 올인원 앰프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제품의 출시 가격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100만 원이 어찌됐든 안 되긴 안 돼요.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트라이앵글 BR04가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좋아서이기도 하고 앰프하고 매칭이 잘 맞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제품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과 세팅을 잘하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 위주로도 이렇게 기가 막힌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깔난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트라이앵글 BR04를 사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조건 저 100만 원도 안 되는 저 앰프를 사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의 영상이 아니에요. 물론 저 두 가지 제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매칭이 잘 맞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다만 세상에 무조건 좋은 제품이라는 것도 없는 거고, 예컨대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용하시는 사용자분의 취향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맞아야 됩니다. 이게 영순이에요, 영순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오죽하면 제가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실 때는 따뜻한 커피를 원하시는 건지 아이스 커피를 원하시는 건지 그거 정도는 직접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지금 이 매칭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는 기간 내에서는 가장 가성비 좋은 오디오 매칭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만들어 본 오디오 매칭 중에 가장 저렴하게 매칭할 수 있는 오디오 매칭 중에 가장 음질이 완벽한 매칭입니다. 현재 지금 음질 자체가 가장 완벽해요. 뭐 소리의 해상력, 소리의 개방감, 펼쳐짐, 그리고 중저음의 호방함, 중저음의 탄력감, 그리고 중저음의 리듬감,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신나는 듯한 느낌, 흥겨운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자극이 없으면서도 보드라운 느낌, 섬세한 느낌, 촉촉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가격을 감안하자면요. 뭐 저 뜬금없이 갑자기 또 뭐 가격이 몇 배 비싼 제품하고 비교하고 그런 좀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스피커도 100만 원이 안 되는, 사실 이 하이파이 오디오 업계라는 것은 신제품이 나오면 가격을 좀 비싸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격을 떨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뭐 못할 이야기도 아니고 솔직하게 그냥 100%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트라이앵글이라는 스피커를 수입하는 수입사가 그런 짓을 안 해요.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좀 이쪽 업계의 요령이 별로 부족한 편이고, 좋게 말하자면은 솔직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히 가격을 천천히 할인을 하거나 특별히 무슨 뭐 파격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가격 대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가격이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을 뭐 한 80 몇만 원 해놓고 20 몇 프로 세일입니다 해가지고 69만 원 이렇게 해놔도 되는데, 그냥 정가가 69만 5천 원인가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특별 할인 뭐 이런 거를 못 해요. 근데 원래가 BR03도, 그러니까 참 웃기죠? 독특하죠? BR03이 출시 가격이 70만 원 중후반대였습니다. BR03이. 근데 그거보다 상위 기종이면서 더 크게 나온 제품이 그냥 출시 가격이 69만 원대로 그냥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69만 5천 원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능을 매우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슨 뭐 200 몇십만 원짜리, 300 몇십만 원짜리 뭐 분리되어 있는 앰프를 매칭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소스기기를, 또 고급 소스기기를 DAC가 최신 DAC 칩셋이 들어가 있는 고급 소스기기를 연결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고급 뭐 뮤직 서버, 오랜더 같은 뮤직 서버를 연결한 것도 아니고, 미니 올인원 앰프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음악을 틀고 있는 공간이 북실프 스피커로
안정적으로 울리기에는 좀 넓은 공간이에요. 사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저희가 중간 청음실인데 이 청음실이 그래도 한 13평 정도 됩니다. 13평 정도. 제가 여기를 인테리어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요. 13평 정도 됩니다. 짐이 안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한 14평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좀 좁아졌기 때문에 13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리타분하고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모르시면은요, 오디오에 백날 돈을 써봤자 만족스러운 돈값을 못하는 그런 소비만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초적으로 조금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33평 아파트가 복도하고 부엌 공간을 빼놓고 순수하게 거실 공간만 계산을 하면은요, 5.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아무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33평 아파트 거실 공간보다 거의 한 2배, 3배 이상이 되는, 2배 이상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쉘프 스피커 하나로 지금 이 공간을 울려주고 있고, 한참 떨어져서 지금 제 바로 앞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 대비 진짜 이 정도면 완벽하다. 제가 웬만하면 완벽하다는 이야기 안 하죠. 잘 아시죠? 제 영상 보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완벽하다는 이야기 제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가격을 감안하면, 가격 대비 가격을 감안하면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이 가격대 제품을 수도 없이 평가를 해왔고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해왔는데, 이 가격대 제품 치고는 완벽하다는 이야기예요. 최고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격대 제품 치고는, 이 가격대 매칭 치고는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이유 없이 무조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맥락 없이 그냥 이해하기도 힘들게 구체적인 이유와 사유를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 제품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맨날 좋다고만 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근거, 좋다 나쁘다에는 왜가 있어야 돼요. 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 마시고 근거를 이해하시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트라이앵글 보레아 스피커도 사실 국내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저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기종은 아니었죠. 저 가격대 스피커는 뭐 원래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와피데일, 뭐 모니터 오디오, 캐프 이런 브랜드가 강세였어요. 뭐 BMW 이런 브랜드들이, 포칼 이런 브랜드들이 강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포칼은 저 가격대 자체가 아예 수입을 별로 안 하고, 또 이제 캐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LS50이나 R 시리즈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느끼기로는 뭐 또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또 이제 클립시 이런 스피커들, 그러니까 이제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 또 와피델 이런 브랜드들이 좀 강세죠. 근데 그런 브랜드들에 비하면은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회사는 웬만하면은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그리고 원래는 트라이앵글은 보레아 시리즈라는 것은 원래가 출시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라인업이 아니에요. 보레아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라이앵글은 이 가격대 라인업은 유명 라인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원래가 이 라인업 위에 에스프리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에스프리 시리즈에 티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메트라든지 앙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좋았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라인업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제 라인업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케팅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대리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추천하면서 팔아주는 업체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보레아 시리즈는 제가 사실상 최초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추천을 했더니 해외에서 상을 많이 받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도, 이게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해외에서도 상을 많이 받고 해외의 다른 유명한 오디오 평론가나 오디오 매거진에서도 추천을 많이 하더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이야기한 거고,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추천을 하더라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전 세계 오디오 평론가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원래가 라인업 자체가 좀 경쟁력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별로 추천을 안 했어요. 오디오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돈 받고 광고해주는 사람이더라, 이런 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오디오 평론가들도 자기 직업정신이라든지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개 중에서도 좋은 제품을 오레오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개 중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런데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출시되자마자 영국이나 유럽의 A사라고 해가지고 유럽 영상음향 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도 해마다 오레오 제품, 오레오 음향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오레오 제품이라고 선정을 해요. 그런데 보레아 시리즈가 출시되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2년 연속 오레오 제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라이앵글 스피커의 이 가격대의 스피커들은 오레오 제품이라고 선정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레아 시리즈가 나오자마자 2년 연속 오레오 제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오레오 제품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을 보고 추천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리뷰용 제품 처음 사용할 때부터 이 보레아 시리즈는 정말 잘 나온 제품이다, 좋은 제품이다, 이 가격대에서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고 제가 먼저 추천을 했죠.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를 왜 추천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품이 아니고요,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성능이 좋은 제품이 아니고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구동이 쉬운 제품이 좋은 제품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제품,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제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입문용 가격대에서 왜 좋은 제품이 왜 좋은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세하게 비교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제품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유명 브랜드를 대는 거예요. 좋은 제품이 뭐예요? 그러면 포칼이 유명하지 않나요? 좋은 제품이 뭐예요? BMW가 유명하지 않나요? 이런 식인 거예요. 포칼하고 BMW가 나쁜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은 각 가격대별로 경쟁력이 뛰어난 브랜드들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무조건 유명한 브랜드가 모든 가격대에서 다 최고가 아닌 거예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제일 저렴한 BR02 같은 경우에는 아마 40만 원 중후반대에서 판매가 되죠. 제일 비싼, 그나마 비싼 BR08 같은 경우가 100만 원 중반대에서 판매가 되죠. 물론 BR09도 있고 BR10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BR10까지는 별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이 안 넘는 스피커들이죠. 전형적인 입문용 가격대의 스피커예요. 그런데 입문용 가격대에서는요, 성능이 절대치가 성능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사용자분들이 앰프도 입문용 가격대의 제품,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의 앰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용자한테 어울리는, 그 사용자의 조건에 어울리는 스피커가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좋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틴 놈이 강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놈이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거나 탈락돼 버리거나, 아니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 적용이 안 되는 조건이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스피커는 최고로 좋은 스피커 구매하고 남는 돈으로 앰프를 구매를 하면 돼. 그건 진짜 물론 옛날에 동호회 활동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마니아들끼리 나중에 내가 형이 가르쳐 줄 테니까 앰프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자, 형이 시키는 걸로 앰프는 나중에 따로 업그레이드를 해, 그런 개념으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진짜로 입문용 가격대에서 당장의 최고의 음질을 만들고 싶다, 가장 경쟁력 있는 음질을 만들고 싶다, 가장 모나지 않은 음질을 만들고 싶고 가장 단점이 없는 음질을 만들고 싶다, 당장의 최소한 85점에서 90점 가까이 되는 음질을 나는 당장 내 예산 내에서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스피커를 최대한 좋은 걸로 사고 남는 금액으로 앰프를 사. 그거는 맞는 이치가 아니에요. 남들이 최대한 많이 추천하고 남들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스피커가 입문용 가격대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가 아니라,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문용 앰프하고 제일 잘 어울릴 수 있고 구동이 쉬운 스피커가 당장 현재 조건 내에서는 당장에는 제일 좋은 음질을 내주는 스피커인 거예요. 당장에는 나는 구동력이 약한 미니 D클래스 올인원 앰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암만 고성능인 BMW 고성능 스피커를 갖다 놓은들, 포칼 고성능 스피커를 갖다 놓은들, 캐프 고성능 스피커를 갖다 놓은들,
무슨 고성능 스피커를 갖다 놓은들 뭔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과거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배드민턴 공이 있죠. 배드민턴 공, 야구공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배드민턴 공이 강합니까? 야구공이 강합니까? 배드민턴 채가 있어요. 채. 배드민턴 공을 치기 위한 배드민턴 채 있죠. 그리고 야구 배트가 있어요. 배드민턴 채가 더 강합니까? 야구 배트가 더 강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냐면요. 배드민턴 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야, 배드민턴 채보다 야구 배트가 훨씬 더 강력한 재질이니까 배드민턴 공을 야구 빠따로 때리면 더 강하게 더 멀리 나갈 수 있겠지? 그게 이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배드민턴 공 야구 배트로 암만 세게 때려봤자 멀리 안 나가요. 바로 앞에서 그냥 툭 떨어져 버리지. 그런데 야구 배트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재질도 약한 배드민턴 채로 딱 때리면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팍 나가죠. 그런데 반대로 야구 공이 있어요. 야구 공을 배드민턴 공을 배드민턴 채로 쳤더니 야구 배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나가더라. 배드민턴 채 좋네. 여러분, 배드민턴 채 성능 좋습니다. 배드민턴 채 추천드립니다. 했더니 나는 야구공을 가지고 있어요. 야구공을 가지고 있는데, 아 그래? 배드민턴 채가 그렇게 좋아? 네가 사용하기에는 야구 배트보다 배드민턴 채가 더 좋았단 말이지? 오케이, 나 야구 배트 사용 안 하고 배드민턴 채 써야 되겠다. 제가 좋다고 했으니까 야구공을 배드민턴 채로 때렸어요. 그럼 야구공이 멀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런 원리로 스피커와 앰프도 매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이 있죠. 종이나 낙엽, 솜. 종이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데 종이를 야구 배트로 때리면 종이가 멀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종이를 딱 떨어뜨렸는데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주면은 강력한 야구 배트로 때리는 것보다도 더 멀리 나가겠죠.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가 좋은 소리를 내는 원리가 예컨대 그런 원리예요. 제가 이따가 다음 스피커로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를 재생을 할 겁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모든 진동판이 다 금속 진동판이에요. 메탈 진동판입니다. 반대로 지금 트라이앵글 스피커 같은 경우는 모든 진동판이 소프트 재질이에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에 탑재되어 있는 진동판 재질들이 예컨대 배드민턴 공인 거예요. 여기에 암만 깨끗한 소리를 내고 암만 강력하다라는 앰프를 매칭을 해봤자 그닥 좋은 음질을 내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앰프를 매칭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는 배드민턴 공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채와 같이 너무 강력하지 않은,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주지 않는, 너무 중고음만 깨끗하게 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앰프를 매칭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무게감이 있는, 과도하게 묵직하면서 과도하게 중저음만 내주는 앰프를 매칭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적절하게 볼륨감도 있으면서 적절하게 생글생글하고 리드미컬하고 깨끗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류의 앰프만 매칭을 해줘도 소리가 상당히 그 볼륨감 있고 방실방실하고 탱글탱글하고 바디감 있고 그렇게 잘 나와주는 스피커가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예요. 그런데 이번에 BR04라는 스피커가 상당히 저는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음악 감상을 위해 오디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북실프 스피커를 방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BR04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굳이 BR03이라는 기존의 거의 비단 컨셉의 북실프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굳이 BR04라는 제품이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BR03하고 BR04하고 거의 비단 컨셉의 비슷한 디자인의 비슷한 사이즈의 스피커인데 굳이 BR04가 왜 나왔겠습니까? 사이즈를 약간 키운 다음에 덕트를 앞으로 뺐거든요. 앞으로 좀 더 덕트를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위아래를 늘리고 좌우폭도 살짝 더 늘렸어요. 용적을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통울림을 늘려서 볼륨감 있는 사운드를 더 내겠다, 중저음을 좀 더 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방에서 내가 깔끔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 방에서 내가 오디오를 하고 북실프 스피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BR02를 써도 되고 BR03을 써도 돼요. 그런데 내가 거실에서 음악을 좀 잔잔하고 산들산들하고 방실방실하게 듣고 싶은데 톨브형 스피커는 나는 좀 부담이 된다. 톨브형 스피커만큼 중저음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존의 다른 6인치급, 6.5인치급, 6.8인치급 북실프 스피커보다는 거실에서 사용하기에 좀 더 유리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사운드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으로 나온 스피커가 BR04입니다.
BR02가 더 좋은 스피커냐, BR03이 더 좋은 스피커냐, BR04가 더 좋은 스피커냐,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무조건 더 좋은 스피커냐, 어떤 게 더 음질이 더 좋은 스피커냐, 그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그냥 용도가 다른 거예요. 아마 BR03을 매칭을 해도 음질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좀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BR03보다 BR04가 한결 더 유리하게 더 좋은 안정적인 음질을 지금 내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윕 앰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윕 앰프 울트라, 윕 오디오 말고도 뭐 중국제 미니 뭐 블루투스 방식 앰프라든지 미니 D클래스 방식 앰프들 인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호방한 사운드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구동력이라든지 중저음의 볼륨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뭐 저 호방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방금 틀어드린 느낌대로의 이런 호방하면서도 리드미컬하면서도 상당히 신나는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더 사이즈가 큰 스피커,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를 매칭하면 해결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큰 스피커와 저음이 잘 나오기 위한 우프 유닛이 큰 스피커를 매칭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좀 호방한 저음을 듣고 싶으면은 큰 스피커가 유리하대, 우프 유닛이 큰 스피커가 유리하대, 부피가 큰 스피커가 유리하대, 대형 스피커가 유리하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자주 좀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앰프는 구동력이 약한 앰프를 사용하면서 호방한 사운드를 듣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운동 경기 선수로 비유를 하자면은 스모우 선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스모우 선수가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선수인 것은 맞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스피드가 느린 선수이기도 하죠. 스피드가 느리면 안 돼요. 저음이라고 해서 스피드가 느리면 안 됩니다. 스피드가 느린 저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성도 떨어지고 리듬감도 떨어지고 탄력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신나는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니터 오디오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니터 오디오에 8인치 우퍼 유닛이 들어가는 스피커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실버 100하고 실버 500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같은 스피커 라인업 중에서 어떤 제품은 좋고 어떤 제품은 별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위험스럽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만은, 은연중에 저는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 중에 6인치 우퍼 유닛이 들어간 실버 300과 실버 50을 좀 더 추천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 자체를 실버 300이나 실버 50으로 해놓으면은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좀 약간 건방진 표현을 좀 쓰자면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이즈 더 큰 8인치급으로 실버 100하고 실버 500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고 나서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동급 최고 고성능 스피커인 것은 분명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 분명히 들으세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동급 최고의 고성능 스피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8인치가 들어가는 실버 100하고 실버 500은 구동이 그렇지 않아도 구동이 어려운 라인업인데 그 중에서도 더 구동하기가 어렵고 더 까다로운 스피커예요. 이번에 모니터 오디오 LE 버전,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은 소리가 한결 좀 더 쉽게 나와주고 개방적이면서도 유연하면서도 좀 밝고 입체적으로 나와주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버 100 LE 버전은 구동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버전, 오리지널 버전이 좀 약간 뻣뻣하고 묵직하게 좀 음색이 무거운 편이에요. 저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자면은 제가 초보자라는 표현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버 100이라든지 실버 500을 구매하시면은 실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 보기로 입문용 가격대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하면서도 하모니컬과 표현력이 풍부하면서도 촉감이나 질감도 싸구려틱하지 않고 고급스럽고 섬세하면서도 화사하고 그러면서도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중저음이라든지 모든 대역의 재생력이 탄력적이면서도 윤기감이 감돌고 그러면서도 사이즈가 작지 않은 모델, 그러니까 저음이 부족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심지어는 중저음이 호방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음질 특성을 내줄 수 있는 스피커들 중에 가장 구동이 쉬워요. 자동차로 치자면은 BMW의 BMW 1 시리즈도 있죠, 3 시리즈도 있죠, 5 시리즈도 있죠, 7 시리즈도 있죠.
예컨대 지금 이 스피커가 BMW 3 시리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BMW 3 시리즈인데 기름을 가장 적게 먹으면서도 가장 순간 가속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프트돔 트위터를 사용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음질 특성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예쁜 사운드를 내요.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을 쓰자면은 우아한 음색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은 제가 좀 신나는 곡 위주로, 사실상 방금 재생한 곡들이 전부 다 영화 OST예요. 신나는 곡 위주, 기분 좋아지는 곡 위주로 재생을 했습니다만은 클래식이나 재즈에도 근본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가장 잘 맞는 특성의 음색 특성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스피커 라인업이 그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떤 타이틀로 선정이 되었냐면요, 올해의 멀티 채널 스피커. 여기서 말하는 멀티 채널 스피커라는 것은요, 올해의 홈시어터 스피커라는 의미예요. 왜 올해의 홈시어터 스피커로 선정이 되었을까? 저도 홈시어터용으로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저는 다 해봐요. 다. 심지어는 타사 제품하고 홈시어터용으로 멀티 채널로 일일이 다 매칭 다시 해서 전부 다 홈시어터용으로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 트라이앵글 보레아 스피커가 사운드의 이런 현란함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특성이 동급 최고는 아니지만 왜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는 올해의 홈시어터 스피커로 선정을 했을까? 사운드가 똑같은 출력이 들어가더라도 나와주는 아웃풋이 가장 풍부하게 나와주는 거예요. 가장 풍부하게 나와주고 가장 막힘없이 나와주고 가장 여러 가지 정보, 풍부한 정보가 나와주기 때문에, 막힘없이 나와주기 때문에 홈시어터용으로 사용을 해줬을 때 더 풍부하면서도 더 넓게, 더 시원시원하게 사운드가 풍부하게 나와주는 거예요. 호방하게 나와주기도 하고. 예컨대 여기서 구동이 좀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해줬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타사 스피커를 까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다가 포칼 소프라 시리즈를 매칭을 했다. 사운드가 구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소프라 시리즈가 홈시어터용으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들죠. 돈이. 저는 오늘 영상에서 어떤 제품이 무조건 좋다, 어떤 제품이 나쁘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조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약한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더 풍부한 사운드, 더 넓은 대역에서 더 풍부한 사운드가 더 하이 스피드로 나와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좋거니와 홈시어터용, 멀티채널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좀 소스의 질이 떨어지는 유튜브 음악을 감상하기에도 좋고, TV 사운드를 재생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BR04라는 스피커하고 BR03도 좋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그 스피커 두 가지 스피커가 음압이 90dB인가 91dB인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90dB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구동하는 것 자체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세상 아무리 유명한 스피커, 남들이 아무리 많이 추천을 하는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고성능 앰프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내가 입문용 미니 올인원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아무리 오디오 헤레비가 와서 추천하는 유명 스피커, 베스트셀러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음압이 85dB이나 86dB짜리를 미니 올인원 앰프에다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피커 좋은 스피커가 아닙니다. 그 스피커 좋은 음질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리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질을 안 들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00만 원이 아마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미니 올인원 앰프에, 설상 100만 원이 안 되는 미니 올인원 앰프라고 하면은 근본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한계치가 분명하잖아요. 사실상 증폭 칩셋, 미니 D클래스 방식 앰프에는 증폭 칩셋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 증폭 칩셋도 똑같은 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여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운드 자체는 훌륭하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매칭과 세팅을 통해서. 물론 스피커가 매칭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강조드려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보가 별로 없고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이 제품도 좋대, 저 제품도 좋대, 그 제품도 좋대, 그 제품도 좋대, 다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 좋다고 하는 제품 저도 어지간히 다 써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매칭 같은 음질 안 납니다. 북쉘프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 가격대에 100만 원 미만의 북실프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 정도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히 드물어요. Cause when there's nothing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I 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我，不是
a world made of steel, made of stone. Where I hear the music, close my eyes, feel the rhythm, wrap around, take a hold of my heart. Wanna feel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And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nn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I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
动琴弦。When there's nothing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made of steel, made of stone. Where I hear the music, close my eyes, feel the rhythm, wrap around, take a hold of my heart. What a feeling, keeps me leaving. I can't have it all now, dancing for my life. Take your passion and make it happen. If times come undone, you can dance right through your life.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我，不时
스피커를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리미티드 에디션 LE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물론 이제 북실프 스피커와 톨보이 스피커와의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성향상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오늘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피커 간의 비교가 아닙니다. 스피커 간의 비교가 아니고 트라이앵글이 더 좋은 스피커예요, 모니터 오디오가 더 좋은 스피커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찍은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왜곡을 하거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에요. 앰프 매칭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스피커의 성향에 따른 매칭법, 원리,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7세대가 나오면서부터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짜릿함, 오디오적인 표현력, 그리고 뭐 그런 오디오적인 객관적 음질, 오디오적인 음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특성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급 최고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발언을 절대로 두 가지 제품에 공동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비교 평가를 다 해보고 동급 최고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세심하게 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음악적인 음색까지 다 따져서 어떤 제품이 더 감미롭냐, 어떤 제품이 더 부드럽냐, 어떤 제품이 더 저음이 풍부하게 나오냐, 이런 세세한 품목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음색적인 음악성까지 따지자면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더 좋은 제품은 얼마든지 다른 제품일 수 있어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 기준 내에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오디오적인 성능으로 최고의 제품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7세대 혹은 LE 버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특성에서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어떤 특성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중고음의 선명도, 이 중고음의 선명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은 해상력이라고 이해를 하시기도 하죠.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 본인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찌됐든 소리의 선명도에 있어서도 선명도가 되게 뛰어나죠. 그리고 소리의 명징함, 그러니까 소리의 선명도가 좋기는 좋되 거기에 정확성까지 합쳐지면 정교함이나 명징함도 좋아지기 마련이죠. 그런 특성도 동급 최고예요. 그리고 저음의 단단함, 그러니까 모든 대역이 정말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게 나오면서도 중고음의 정교함과 중저음의 단단함이 동시에 나와줄 수 있는 특성, 그러면서도 에너지감이 부족하지 않고 왕성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펼쳐지면서 공간감과 이체감까지도 좋게, 무대감이나 이런 것까지도 훌륭하게 표현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은 뭐 부피가 그렇게 큰 스피커는 아니에요. 사실 가격을 감안하면은 비슷한 가격대의 스피커 중에서는 부피가 작은 스피커입니다. 부피가 작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울림이 적죠. 울림은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오디오적인 기준에서는 최고의 스피커냐? 사실 이제 스피커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체급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리의 풍부함이나 저음의 양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음질을 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말하자면 오디오 전문가들이나 오디오 평론가들이 객관적인 음질을 평가를 할 때 스피커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저음의 양감이 많이 나와서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감미롭게 느껴지고 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을 객관적인 오디오적 테크니컬로 평가하지 않아요. 포함을 해서 평가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됐네, 누가 맞네, 틀리네 굳이 그렇게까지 뭐 신경질적으로 따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저음의 양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무조건 객관적으로 음질이 더 좋은 거라고 해버리면은
왜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무슨 뭐 인켈 프로 10이라든지 프로 10이라든지 이런 저 박스형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우퍼 유닛이 10인치에서 12인치씩 되는 거, 아니 뭐 S9500이라든지 9700이라든지 이런 저 대형급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저렴하면서 요즘도 일부 브랜드에서는 그런 스피커들이 나와요. 그런 스피커들이 대세가 돼야지 왜 대세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스피커들이 절대로 나쁜 스피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종의 이제 그 좋은 음질을 판별하는 경향, 트렌드, 대세 이런 걸 따져봤을 때에는 소리의 스피드, 소리의 순발력, 소리의 정확성 이런 게 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음이 퍼대대하게 왕성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사운드의 스피드와 정확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거리가 멀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정 환경, 음악을 듣기 위한 가정 환경도 과거에 비해서는 좁아지고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음이 퍼대대하게 많아지는 사운드를 객관적으로 더 좋은 음질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이 가격을 감안하면은 좀 작고 슬림한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즈가 살짝만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라고 해서 실버 500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버 500은 사실상 또 너무 커지는 거예요. 우퍼 유닛이 8인치나 돼버리니까. 실버 300은 우퍼 유닛이 6인치입니다. 6인치.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요. 6.8인치만 돼도 어땠을까? 6.5인치만 돼도 어땠을까? 7.1인치만 돼도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인치는 너무 커요. 스피커가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8인치 더블이 돼버리면은 앰프 매칭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입문형 가격대 치고는 앰프 매칭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리고, 너무 사운드가 무거워지고 스피드가 너무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의 스피드를 높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운드의 스피드를 높인다는 것은 작동 순발력, 작동 속도, 작동 스피드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동 속도라는 게 뭘 말합니까? 스피커는 악기예요, 악기.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진동을 통해서. 저 드라이버 유닛이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센티멘탈하고 더 광대역을 재생하고 더 뛰어난 해상력을 재생하고 더 강력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드가 느려지면 현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더 좋은 사운드를 못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줄인 대신에 우퍼 유닛은 저가격대에서 6인치 우퍼를 쓰는 스피커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큰 사이즈는 6.5인치에서 6.8인치, 작은 사이즈는 5.25인치를 써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는 재밌게도 그 중간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5.25인치도 아니고 6.5인치나 6.8인치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 6인치짜리 우퍼 유닛을 새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쉘프 스피커도 실버 50 같은 경우는 6인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는 6인치 유닛을 사용하고 저음을 좀 많이 재생하고 싶으면 통을 좀 부피가 크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돈이 없어서 싸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슬림하게 제작한 게 아닙니다. 사운드의 스피드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에 이제 저음이 작동할 수 있는, 우퍼 유닛이 작동할 수 있는 스피드감은 되게 뛰어나게끔 이렇게 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스피커가 너무 슬림하고 우퍼 유닛이 작아버리면은 또 어떤 단점이 동반이 됩니까? 저음의 양감이 너무 적어지겠죠. 저음의 양감이 너무 적어진다거나 울림이 적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실버 300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쉬우면서 아까 트라이앵글 스피커 제가 설명했듯이 구동이 쉬우면서 울림이 쉽게 나오는, 통울림을 동반하면서 덕트도 앞에다 놔두면서 좀 쉽게 호방한 사운드가 부드럽게 풍부하게 풍만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컨셉으로 튜닝된 스피커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입력을 받으면서 그걸 버텨내면서 오히려 울림은 줄이면서 타이트하면서도 명징하면서도 진짜 칼 같은 사운드를, 진짜 스포츠카 같은 사운드를 재생하게끔 만들어진 스피커가 모니터 오디오예요. 사실 이런 스포츠카 같은 특성의 사운드로 따져봤을 때는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과거 기종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종이 엘락의 300 시리즈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엘락의 300 시리즈. 엘락 스피커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엘락의 300 시리즈가 그런 특성의 사운드로는 거의 뭐 새 지평을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역사적인 명기예요. 엘락의 300 시리즈가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풀 알루미늄 바디로 만든 소형 북시얼프 스피커였죠. 크기가 크지도 않고 울림을 줄이기 위해서 나무 인클로저가 아니라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던 획기적인 사운드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거의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지금 모니터 오디오예요. 모니터 오디오의 예컨대 현행 골드 시리즈도 약간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스피커고요. 플래티넘 시리즈의 PL100이라든지 PL200 같은 경우에도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예컨대 그런 특성, 제가 말씀드리는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로 따져봤을 때에는 심지어는 동급의 포칼보다도 더 우수한 느낌을 내주는 게 모니터 오디오의 현행 제품들이에요. 자, 이렇게 가다가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모니터 오디오의 앰프를 세 가지를 매칭을 했습니다. 일단 네임 오디오의 유니티 102를 매칭을 했는데요. 유니티 102하고도 매칭이 너무 좋죠. 사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처럼 구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의 실버 시리즈는 북쉘프 스피커 기준으로는 100만원 내외의 가격이고 털보형 스피커는 2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대인데 그냥 그 가격의 스피커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현재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비싼 스피커들하고 음질 성능을 비교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현재 한 250만원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250만원이 아니라 400이나 500만원대 스피커하고 음질을 객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00만원대 올인원 앰프 물려서 비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싼 앰프를 물려서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문형 가격대에서 구동이 쉽다라는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고성능의 앰프를 매칭을 해도 음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동이 쉬우면서 소리가 쉽게 나오는 입문형 가격대의 대표적인 그런 스피커들의 경우에는요, 강력하다라는 앰프를 매칭을 하면 오히려 소리의 볼륨감이라든지 바디감이라든지 호방한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려요. 왜냐? 타이트하게 쪼아버리니까. 모니터 오디오는 영국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도요, 영국 스피커 브랜드 중에 최초로 메탈 진동판을 사용한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로서는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티타늄 트위터까지도 사용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초창기 실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탈 트위터를 사용하면서도 영국적인 소프트함이 있었어요. 구동하기도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었고, 그런데 다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고음이 메탈 트위터를 사용하면서도 중고음이 굉장히 투명하면서도 예쁘게 나오고, 그런데 중저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그런데 이제 1999년도,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홈시어터 문화가 이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니터 오디오가 미국의 스피커를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중저음이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영국하고 환경이 다른 미국 시장에서 홈시어터용으로 팔아먹기는 어렵다 해서 그 당시에 RS 시리즈가 나옵니다. RS 시리즈와 RX 시리즈로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사운드가 좀 강해지고 좀 단단해지고 호방해지고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행 7세대 모델이라든지 LE 버전,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압도적으로 더 우수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메탈 재질의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탈 재질의 진동판이 예컨대 야구공에 비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트라이앵글 스피커를 비유를 할 때는 트라이앵글 스피커는 마치 배드민턴 공과 비슷하다. 그래서 재질이 가볍기는 하지만은 재질이 가볍다라고 해서 이거를 강한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야구 방망이로 배드민턴 공을 때린다라고 해서 배드민턴 공이 정상적으로 날아가지를 않는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공 같은 경우에는 야구 배트가 아니라 강력한 야구 배트가 아니라 오히려 공기 순환이 잘 되면서도 빨리빨리 휘두를 수가 있는, 휘두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배드민턴 채를 이용을 해야 오히려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야구공이에요. 야구공. 이 메탈 진동판이라는 게 야구공처럼 무겁고 단단해요. 그래서 이 야구공을
배드민턴 채로 때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구공을 배드민턴 채로 때리면은 정상적으로 날아갑니까? 정상적으로 안 날아가죠. 그런데 우리 오디오 시장에서는 그런 오해와 역설 같은 게 자주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야 나는 야구 배트보다 배드민턴 채를 사용했더니 훨씬 더 소리가 좋아. 너도 배드민턴 채 사용을 해봐. 배드민턴 채가 훨씬 더 낫다니까. 그 사람이 추천한 야구 배트보다 배드민턴 채로 나는 재미를 봤어. 나는 음질이 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아 그래 배드민턴 채가 좋아. 그래가지고 모니터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니터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 채 같은 앰프를 추천을 받아서 매칭을 해봤더니 소리가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배드민턴 채라고 해서 나쁜 제품이 아니고 야구 배트라고 해서 나쁜 제품이 아니에요. 상성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일부 혹자들에게는 모니터 오디오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써봤는데 주기표가 모니터 오디오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써봤는데 사운드가 부드럽지도 않고 약간 뻣뻣하게 나오고 중저음도 잘 안 나오고 가격에 비해서 중저음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저음이 좀 부드럽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구동하기는 힘들고 소리가 좀 뻣뻣하고 별로 감미롭지도 않고 사운드가 풍부하게 나오지도 않더라. 스피커가 슬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용했을 때에는 그 스피커는 별로야. 주기표 그 사람은 그 스피커가 왜 좋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요.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오고 중저음이 쉽게 나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리의 성향 자체가 부드럽고 감미롭고 내추럴하게 내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튜닝이 된 그런 사운드를 그런 음색을 우선적으로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작된 설계된 디자인된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디오 마니아로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내추럴한 사운드만 좋은 사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들을 2인승 스포츠카 같은 사운드를 내는 스피커다 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인승 스포츠카 뭐 포르쉐라든지 BMW 뭐 M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벤츠 AMG 시리즈라든지 물론 이제 저 4인, 4, 5인승도 있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런 고성능 스포츠카가 승차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얘네들 전부 다 1억이 넘는 차들이거든요. 그랜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승차감이 압도적으로 좋습니까? 어쩌면 그랜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 스포츠카 독일산 스포츠카가 가격이 다 1억이 넘고 벤츠는 그거 반 가격도 안 하는데 그랜저가 어쩌면은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소음이 적은 그런 승차감이 그랜저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데 이거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자동차적인 성능, 자동차의 객관적인 자동차 운동성에 대한 성능, 스피드, 절도, 정확성 이런 거는 승차감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정숙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스포츠카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수하죠. 모니터 오디오가 추구하는 사운드가 마치 그런 사운드입니다. 스포츠성이 좋은 차를 몰아보면 나름의 쾌감이라는 게 있죠. 빠른 속도감이 전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코너링을 했을 때 불안정하지 않은 듯한 느낌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나가다가도 정확하게 딱 서주는 절도감 있는 뭐 제어력 그리고 뭐 저도 스포츠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핸들링이라든지 코너링 같은 게 핸들을 돌리는 즉시 똑같이 차가 정확하게 돌아가면서도 이런 뭐 슬랄롬이라고 할까요? 이런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없죠. 적죠. 스포츠성이 좋은 차들은. 그래서 꿀렁꿀렁하는 거에 대한 불쾌감 같은 게 적은 차가 또 스포츠성이 좋은 차들이죠. 그래서 정확하면서도 기민하면서도 절도 있으면서도 불안정하지 않은 운전을 빠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게 스포츠카인데 모니터 오디오가 그런 사운드를 재생한다 이거예요. 저음의 울림이 많아지면 정확한 통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도 마찬가지, 골드 시리즈도 마찬가지. 골드 시리즈도 구형은 저음이 많이 나왔었어요. 전작은. 근데 최근 현행 골드 시리즈는 저음이 적게 나오면서 약간 이제 스펙터컬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시리즈 같은 경우도 플래티넘 PL100이라든지 PL200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비하면은 저음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면서 오디오적인 쾌감을 최대한 높인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들이죠. 그래서 일부
기왕이면은 같은 가격이면은 저음이 좀 풍부하게 나오면서 좀 감미롭고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있는, 그러면서도 좀 진득한 사운드가 나오는, 진하면서도 좀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도 좀 몸을 이렇게 꽉 채워주는 듯한 뭔가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니터 오디오가 좀 안 맞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마치 승차감이 좋은 대형 세단과 가격은 똑같거나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 버리는데 스포츠카와의 비교와 약간 비슷한 겁니다. 저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종종 타러 다니고 뭐 시승도 하고 자동차도 좀 종종 바꾸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포츠카 멋지고 좋죠. 성능 뛰어나고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태생적으로 저는 조용한 차를 좋아해요. 조용한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능 자체는 스포츠카가 뛰어나죠. 그런데 스포츠카는 대부분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저는 오디오 쪽으로는 감미롭고 부드러운 사운드도 좋아하고 그것도 이해를 하고, 또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면서 좀 덜 부드럽고 덜 감미롭더라도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고 정말 그 에센스가 넘치고 정말 크리티컬한 그런 사운드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오디오 쪽 전문가급이니까 오디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색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쪽에서 아무리 고성능 스포츠카가 객관적인 성능은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 비싼 돈을 주고 스포츠카를 못 사는 것처럼 모니터 오디오도 약간 그런 계열이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성능은 매우 뛰어나요. 그런데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어려운 스피커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진 않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니터 오디오에 매칭한 앰프가 3가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네임 10이라든지 아캄하고 매칭했을 때는 정말 오디오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거의 뭐 가격대를 넘어서죠. 네임 10이 매칭만 하더라도 사실상 가격을 감안하면은 거의 가격 대비 미친 사운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재생했던 음악 중에 그 저음이 정말 호쾌하게 나오는,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나오는, 그 데드풀 OST에서 저음이 호쾌하게 나오는 곡 하나 재생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이 포플레이의 챈트라는 곡을 재생을 했죠. 이 포플레이의 챈트라는 곡이 하이엔드 오디오 음질 테스트할 때 많이 재생하는 곡입니다. 포플레이 음악들이 이제 그 정도로 좀 절도 있으면서도 정말 정확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소리의 이미징과 응집력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듯한, 그러면서 좀 절도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앰프의 성능이라든지 스피커의 성능, 앰프는 해당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얼마만큼 절도 있게 잘 제어를 해주는가,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단단한 돌 같은 단단함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포플레이의 챈트라는 곡을 종종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성향 자체가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중저음을 좀 많이 울려주는, 중저음을 풍부하면서도 소리의 울림을 많이 내주는 그런 성향의 오디오는요, 좀 살짝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 모니터 오디오로 재생을 했던 챈트의 느낌처럼 단단하면서도 절도 있으면서도 이미징과 음직력이 잘 표현이 되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선수를 성능이라고 비유를 해보자고요. 운동선수의 능력을 성능이라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손흥민의 능력이 성능이 좋습니까? 스모 선수의 능력이 성능이 좋습니까? 우사인 볼트의 능력이 성능이 좋습니까? 스모 선수, 씨름 선수의 능력이 성능이 좋습니까? 씨름 선수나 스모 선수도 에너지감이라든지 힘은 엄청나게 좋죠. 아마도 전 세계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힘, 미는 힘으로 봤을 때는, 미는 힘이라든지 씨름 같은 힘, 붙잡고 넘어뜨리는 힘이라든지 붙잡고 미는 힘이라든지 이런 능력은 스모 선수가 전 세계 최고겠죠. 그런데 운동 능력에 있어서 정확성이라든지 스피드를 동반한 정확성이라든지 절도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스모 선수가 많이 떨어지죠. 아까 제가 야구공은 배드민턴 채로 때리면 안 되고 야구공은 야구 배트로 때려야 된다 설명을 드렸죠.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야구공 같은 느낌의 스피커인데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를 제가 왜 객관적인 성능이나 오디오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다, 최고 성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요, 야구공은요 나무 배트로, 프로 리그에서는 나무 배트로 때리죠.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알루미늄 배트로 때립니다. 알루미늄 배트가 더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요. 더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야구 배트로 때리는 것도 사람이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때리는 속도를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로봇가 때리잖아요. 로봇가 때리는데 배트 재질도 금속 배트로 해가지고 로봇가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더 멀리 나가고 쉽게 홈런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유니슨 리더치도 매칭을 했는데, 유니슨 리더치가 나무 배트로 때리는 느낌이라면은 네임 10이라든지 아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배트로 힘껏 빠르게 때리는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니슨 리서치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니슨 리서치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의 속도보다는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부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그 풍부한 사운드 내에 질감까지도 근사하고 부드럽고 진하게 재생을 해주는 그런 용도의 앰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D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를 둘을 놓고, 완전히 정반대 성향의 앰프를 둘을 놓고 어떤 앰프가 더 좋은 앰프야,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이게 좋다고 했다가 이게 좋다고 했다가 이게 좋다고 했다가 이게 좋다고 했다가 저러는 거야, 저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금속 진동판을 사용하면서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가능한 쉽게 깨끗하고 개방적인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라면요, 앰프도 스피드감이 좋은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앰프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입문용 가격대에서는 뭐 중저음이 진득하게 나오고 중저음이 풍부하게 나오고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깊이감 있게 나오고 정보량이 풍부하게 나오고 묵직하게 나오고 그런 거 다 포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사운드가 깨끗하게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저렴한 가격대 앰프들은 대부분 D클래스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네임 10이가 알루미늄 배트로 야구공을 때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거의 대부분 알루미늄 배트로 야구공을 때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깔끔하고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좀 성능이 떨어지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이 야구 배트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휘두르는 느낌이라면요, 네임 10 같은 경우에는 프로 야구 선수가 때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의 경우에는 암만 야구 배트로 때리는 거라고 하더라도 뭐 내야 중전 안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장타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네임 10는 그냥 무조건 때렸다 하면은 장타가 나오고 심지어는 홈런까지도 쉽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성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니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모니터 오디오 실버 300에 물렸을 때에는 이렇게 에너지감이 충만한 느낌이 안 나와요. 데드풀 OST처럼 저음이 어마어마하게 호방하면서도 강력한 이런 음악을 틀었을 때 이런 호방하면서도 강력한 느낌이 안 나옵니다. 포플레이의 챈트를 틀었을 때도 이렇게 명징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단단하면서도 응집력이 있는 이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임 10이가 가격을 감안하면은 정말 성능 자체는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 10이가 뭐 아직까지 리모컨이 없다든지 디스플레이가 아무것도 없다든지 볼륨 노브가 없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좀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능으로는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가 그렇다면은 나는 좀 부드럽고 감미롭고 좀 농밀하고 좀 저음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 혹은 그런 장르의 음악들을 나는 좋아하는데, 스피커 자체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워낙 고성능이라고 하니 나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를 일단은 사용을 해보고는 싶다, 아니면 이미 모니터 오디오를 사버렸다. 근데 나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 유니슨 리서치 같은 앰프를 매칭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자체가 동급 내에서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하고 좀 진득하고 좀
저음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류의 사운드로는 최고로 경쟁력이 있는 스피커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내추럴한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은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죠. 제가 무조건 어떤 특정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부드럽고 좀 섬세하고 내추럴한 사운드를 좀 소리가 좀 더 쉽게 중저음이 쉽게 나와주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신다면 대표적으로 뭐 와피데일이라든지 쿼드라든지 아니면 뭐 리바이벌 오디오라든지 뭐 트라이앵글, 먼저 제가 소개한 트라이앵글 얼마나 좋습니까? 가격도 오히려 더 저렴하고 구동하기도 쉽고 소리 쉽게 잘 나와주고 엄밀히 따지자면은 부드럽고 감미롭고 내추럴하고 자극 없는 뻣뻣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트라이앵글이라든지 와피데일이라든지 리바이벌 오디오라든지 쿼드라든지 이런 쪽 스피커에 유니슨 리서치를 매칭하는 게 아주 뭐 가장 음악적으로 진하면서도 질감이 고급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인 음질을 내줄 수 있는 방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취향과 용도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런 분들은 이쪽 제품들, 이런 분들은 이쪽 제품들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좀 소리가 쉽게 나오고 구동이 쉬우면서 울림이 많은 스피커의 경우에는 앰프를 저렴하게 매칭을 하더라도 꽤 근사한, 꽤 그럴싸한 사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앰프에 투자를 많이 안 하시려는 분들은 제발 좀 구동하기가 쉬운 스피커를 쓰시라. 대표적으로 오늘 트라이앵글을 그 예로 제가 오늘 시연을 해드린 거고, 반대로 모니터 오디오가 구동이 어려워서 내가 들었을 때는 좀 뻣뻣하더라, 모니터 오디오를 왜 그렇게 극찬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스피커의 세팅이라든지 모니터 오디오는 잘만 세팅을 하면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아캄에 매칭한 사운드는요, 저 실버 300이 200만원 초반에서 200만원 중반선에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가격을 2배나 2.5배 더 비싼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하셔도 아캄 매칭한 사운드는요, 그 비싼 스피커들하고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맞는 음질이 나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나 2.5배 더 비싼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이 스피커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객관적인 성능은 매우 뛰어난 스피커인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싸게 매칭을 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스피커를 쓰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모니터 오디오라는 회사 자체가 추구하는 컨셉상 약간 덜 팔리더라도, 약간 구동하기가 좀 어렵더라도, 앰프를 저렴하게 매칭하면서 좀 내추럴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혹평을 듣더라도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요즘 나오는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는 매우 고성능으로 제작된 스피커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심스럽다라면은 다른 매칭보다, 유니슨 리서치 매칭보다 아캄 매칭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서 다른 영상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타사 스피커들의 음질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버 300 LE 버전만 재생을 했습니다만, 내가 좀 좁은 공간에서 나는 톨보형 스피커는 필요가 없고 나는 북쉘프 스피커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실버 100 LE를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실버 100 LE가 LE 버전이 8인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네임 102 같은 앰프에, 네임 102나 아니면 오늘 재생한 뭐 미니 앰프, 뭐 윈 앰프 울트라라든지 윈 바이브링크 이런 류의 앰프들하고 실버 50을 매칭해서 방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드릴 만 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제품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좋다,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제품을 무조건 사라, 이 제품이 오로지 이 제품이 무조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오늘 영상에서도 근거를 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를 또 간단하게나마 시연까지 하려고 하니 촬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실제로 오늘 저는 대체적으로 혼자서 촬영을 하는데요, 마이크하고 마이크 리시버 배터리가 중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트라이앵글 상위 기종이라든지 뭐 쿼드나 리바이벌 스피커도 같이 한번 설명하고 시연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무슨 뭐 그것까지 같이 하면은 뭐 촬영 시간이 거의 반나절이 걸릴 것 같아요. 한 번에 할 수 없는 작업이고 한 번에 편집도 불가능한 작업이 되는 것이죠. 트라이앵글 스피커가 좋은 이유,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주기표라는 저 사람은 왜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가 오디오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라고
말을 하는가? 왜 같은 영상에서, 왜 하나의 영상에서 트라이앵글 스피커도 좋다고 했다가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도 좋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는가? 앰프의 경우에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왜 유니슨 리서치도 좋다고 했다가 네임 오디오도 좋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하는가? 그걸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거도 없이 무조건 모니터 오디오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죠. 반대로 모니터 오디오 대비 트라이앵글이 또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시연한 음질이 돈급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는 최고의 음질인 것은 분명합니다. 트라이앵글과 오늘 매칭한 100만원 미만의 미니 앰프로 만들 수 있는 음질, 둘이 같이 매칭하면 가격이 100 몇십만원 될 거 아닙니까? 그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질이에요. 그리고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앰프로 매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객관적 기준으로 더 나은 음질이기 때문에 좀 더 고가의 앰프로 매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모니터 오디오의 제일 비싼 앰프로는 지금 아캄까지 매칭을, 스피커보다 더 비싼 앰프를 매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싸게 투자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더 나은 음질을 계속 들려주는가, 더 저렴한 가격대의 다른 타사 스피커,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타사 스피커는 앰프를 무조건 더 비싸게 매칭한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이엔드적인 음질에 근접하는 이런 음질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야, 아캄 훨씬 더, 스피커보다 훨씬 더 비싼 앰프 매칭했으니까 음질이 더 좋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몸체가 무거워지고 훨씬 더 단단하고 구동하기가 어려운 금속 재질의 유닛들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앰프가 아무리 고성능이라고 하더라도 스피커가 그 에너지와 스피드를 견뎌내주지 못하고 구현해주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고성능 앰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음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피커의 제작 컨셉이나 설계 방식, 그리고 소재의 고급스러움에 있어서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고급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강력한 에너지와 스피드, 그리고 재질의 단단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오디오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 할수록, 강력한 앰프를 매칭하면 매칭할수록 계속 더 정교하고 더 미려하고 더 이미징이 뚜렷하고 더 단단하고 더 응집력 있는 음을 구현을 시켜주고 있고, 그거를 구현을 시켜주면서도 오히려 단점은 줄어들기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를 좋은 스피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좀 고되긴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래도 상당 부분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는요, 전달하고자 하는 워딩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한 가지로 이해하기 쉽게끔 딱 정해가지고 그 이야기만 딱 하고, 썸네일하고 제목도 딱 그 이야기로 타이틀을 딱 정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전달력이 훨씬 더 좋기 마련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 했다가 저런 얘기 했다가 이게 좋다는 건지 저게 좋다는 것인지 애매하게 원리 설명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별로 영상의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